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미친 듯이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하더니 오늘은 또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고점 대비 보면은 마이너스 30%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방심하는 순간 이제 주가가 급하게 좀 내려붙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LG전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단기 고점이 오늘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 LG전자는 포물선 상승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면 그 충격파는 아주 강하게 발생할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환희가 바로 이 공포로 바뀌는 그 순간 이 변곡점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소중한 계좌 조금이라도 지키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어제 미리 경고를 해드렸던 건데 제가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드렸는지 지난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미 내일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미 과매도, 그러니까 핵심 과열 밴드를 봤을 때도 이미 상단 라인에 완벽하게 좀 진입을 한 상태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과열에 왔기 때문에 상단 구간을 한번 찍으러 가긴 할 거다라고. 근데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고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과열밴드의 고점을 찍어서인데 현재 다시 한번 그 과열밴드의 상단을 찍었다라는 거죠. 물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파동이 나오긴 할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내 계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챙겨주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일정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빨간 날이죠. 빨간 날까지 좀 미리 계산을 해두고 주포들이 차익 실현을 던지는 그 급매도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따로 있을 거라 봅니다. 바로 이 LG전자 이대로 시세가 완전히 끝나버린 건가? 네, 바로 이 부분일 텐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연출해주면 뭐 보시다시피 현재 밑에서 다시 매물을 받아먹는 대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도 엄청난 꼬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즉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러니까 단번에 죽질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급등은 급락을 부르고 반대로 급락은 다시 한번 강한 급반등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수요와 이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LG전자, 과연 차트상에서 어느 맥점 라인에서 그러니까 시세를 만들어내 줄지,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해서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LG전자는 이날이죠. 음봉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뭐 오늘 딱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온전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갑자기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렸죠. 자, 제가 왜 남들 다 환호할 때 매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에서도 눈에 경고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차트의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포물선은,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은 그 끝에는 항상 어마무시한 이 급락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이 포물선이란 상승 패턴은요, 보통 세력들이 단기간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아주 좀 빠르게 불려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직전에 어떤 흐름들을 많이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급락들 있죠. 뭐 앞에서도 보이면 급등을 만들고 급락, 급등을 만들고 급락.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골파기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수직으로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밑에서 털려버린, 뭐 이때나 털려버린 개인들이나 이제 뒤늦게 그걸 발견한 개인들의 어떤 포모에 대한 심리가 극대화가 되면서 결국 이 꼭대기 라인에서 엄청난 추격 매수가 쏠리면서 포물선이 상승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구간이 바로 탐욕에 대한 구간으로 바뀌면서 역대급 호재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한가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한 거는 자, 시장에 완벽하게 재료가 노출이 된 순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바로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자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엑시트를. 그럼 오늘과 같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죠. 급락이 찍히는 겁니다, 차트에서. 그래서 제가 이 올라갈 때는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 뭐 패턴, 세력들의 이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상승의 끝은 결국 이제 급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예측을 해드린 건데,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 급락이 쏟아지고 나서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바로 이거죠. 자, 오늘 이제 급락이 강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또 꼬리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저점 라인대에서 매집을 하고 고점 라인대에서 이 포물선의 패턴을 지금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미 이 한 파동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막대한 자금을 좀 뻥튀기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둔 세력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해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유유히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즉 재매집을 들어갑니다. 재매집. 자, 재매집을 끝나면 다시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다가 또 개인들을 지금과 같은 포모를 발생하게 한 다음에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다시 또 급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본질이다라는 거죠. 본질. 그 안에 물론 뭐 많은 심리들까지 들어가겠지만,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이제 털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댈 때, 자, 이때 이제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급락에서 다음 파동이 제가 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을 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이제 수익으로 들어가는지 손실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운명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간은 도대체 무슨 구간이야? 그러니까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세력들이 다음 파동을 위해서 좀 거칠게 숨고르기를 하는 흔들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고점을 경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하나를 더 짚어드렸어요. 자, 제가 항상 실전 매매를 할 때 설정해둔 이 맥점 분봉이 깨지면 전량 엑시트를 하겠다고. 자, 그 말의 해석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이 맥점 분봉의 바로 이 기준선들이 향후 이 LG전자의 운명을 가르를 절대적인 이 최종 지지선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가 급하게 밀리다가도 맥점 분봉 근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귀신같이 또 아래에서 대기하던 강력 매수가 붙으면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여전히 이 가격대를 알고 그러니까 방어를 현재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아래 우리가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건데, 제 신호에 맞춰서 오늘 이 제가 말한 이 과열 밴드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 실효를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남은 물량은 편하게 이제 홀딩을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홀딩. 이 맥점 분봉이 종가상 끝까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것만 차분하게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구간이란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정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앞에 흐름에서도 명확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흔들기들이 나오더라도, 흔들기가 나와도 이 유지선이 지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본질은 그러니까 이 추세대, 그러니까 뼈대죠, 뼈대. 뼈대가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시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달에도 이제 역대급 이 포물선의 어떤 급등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급등의 끝자락에는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정 부분 이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는 이제 오랜 기간 완만하게 점진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형태가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발생을 한 거고, LG전자는 오히려 LG이노텍이랑 비교를 해야겠네. 그죠? LG이노텍. 자, LG이노텍도 여러분들 이 고점이 갱신이 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음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시세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주포들이 딱 라인을 지켜내더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더 나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60%가 넘는 슈팅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때 이제 레벨업을 했을 때 그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바로 맥점 분봉이었다는 거예요.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을 하더니 맥점에 터치를 하더니 유유히 지키더니 바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이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유독 다른 지표들보다도 지금 이 맥점 분봉의 유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 역시 한 방의 이 음봉으로 인해서 모든 물량을 엑시트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점권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대형주인데 시총이 얼마입니까? 오른 이 가격이 있는데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한 번에 매도를 만들어서 돈을 좀 추가적으로 쓰더라도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좀 한 번 쳐주고 반등 파동이 되겠죠. 누군 또 이걸 설거지 파동이라고도 하고 이걸 반드시 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만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 이미 시장의 모든 그 시선이 LG전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기 매수세들도 엄청나게 불나방처럼 붙으면서 타식하지 않냐 하면서 또 격렬하게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철저하게 두 번에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린 거예요. 가장 과열의 꼭대기 라인에서 일부를 챙기고 이렇게 일부를 챙겨놓으면 남은 물량은 이 거대한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발라먹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발생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매매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매매 사이클. 여전히 오늘도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유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드릴 건데 아직 화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제가 이 상승 초입에 LG전자 상승 초입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대우건설이랑 좀 비슷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 보통 이제 대세 상승 종목들은 밴드를 타고요, 밴드를. LG전자처럼 이렇게 밴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대입해 볼게요. 밴드를 타고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강세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오냐면 바로 초강세라고 보이죠? 자, 바로 이 점선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점선을. 여러분들 닿지 않고 올라온다고 표현하죠. 자, 제가 이제 대우건설과 비교를 해드렸었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 자, 급등하던 주가가 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더니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어요. 자, 급등하던 주가가 점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만들더니 현재 급등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됐죠. 대우건설도 똑같이 급락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이 점선을 지지를 하더니 그리고 나서 또 한 파동이 더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LG전자도 지금 이제 다시 점선이 이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내일이 되고 하면. 그래서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흔들기를 만들면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하는데 점선이 올라올 때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차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다음 추세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매수 타점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어제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이제 오늘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너무 이 급등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미리 예측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변곡점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지더라도 어떻게 바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방향성이 나오는 손익비가 맞는 그런 자리들을 맥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만 우린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앞점 바닥권에서 저를 믿고 이제 사가지고 이번에 이 상승을 드신 분들, 기존 보유자분들 되겠죠. 지금 이 잔파동에 흔들릴 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점 분봉이 이탈이 안 되면 보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장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정말 이 종가상의 맥점 분봉이 이탈을 하면 그땐 제가 매도를 하시라고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호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신규 기회를 노리시는 신규 진입자분들이겠죠. 자, 저는 일단 이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을 좀 며칠 더 좀 차분하게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개미털기 구간을 멈추고 제가 말한 대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한 이 점선이 유지가 될 때 바로 매수에 대한 극점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방향성의 변곡점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2차 슈팅 타점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중 코치는 지금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 엑시트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